여러분 안녕하세요. 안혜경입니다. 오랜만에 또 제 채널에 새로운 게스트분을 모셨습니다. 뒤에 바로 보이는 집이 펜션이고요. 펜션을 운영하시는 사장님이십니다. 국민이 하는 펜션입니다. 너무 이쁘다. 야, 깔끔하게. 이야, 참. 방이 많네. 저 여기 우리 윤희 아빠랑 싸우고 여기로 오면 되는구나. 나 이제부터 갈 데 없어가지고 맨날 올 데 있어서 이제 싸워야 되겠다. 아, 이쁘다. 야, 너무 좋다. 여러분, 이렇게 펜션을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여긴 또 3층. 아, 3층은 또 다락방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네. 참 아담하게 잘 끓였네. 소파에 앉아서 착 바닷가 내다보이고. 와, 여기가 이렇게 앉아서 커피도 마실 수 있고. 바베큐장으로 가볼게요. 와, 야외 바베큐장입니다. 실내 바베큐장도 너무 예쁘지 않아요? 실내. 그러니까 밖에서도 구워 먹을 수 있고 들어와서 이렇게 실내에서. 앞에는 동해 바다가 바라보이고. 여기는 고기 사가지고 와야 되나요, 사장님? 자리만. 그냥 장소만 제공해주고 고기는 사갖고 오고. 알겠습니다.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리철남이라고 합니다. 태양은 네. 양강도 대흥당군이고요. 막 감자 많이. 네, 그렇죠. 감자밖에 먹을 게 없죠, 여기는. 사실은 뭐 저도 거기보다도 군대 생활을 하다 보니까. 대흥단이 왜 소문난지 압니까? 대흥단 왕감자라는 노래 때문에 소문이 났거든요. 네. 둥글둥글 왕감자 대흥단 감자 너무 커서 하나를 못 담겠죠. 예하 감자 왕감자 참 매사요 못 담겠죠. 네, 그래서 아마 그 고향에 대해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대홍단 하게 되면 아, 북한의 왕감자 나오는 곳 이렇게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네. 네, 근데 고향 얘기보다는 군복은 몇 년 하셨죠? 저는 13년을 공부했죠. 와, 그냥 만가에 꽉꽉 채웠네요. 그렇죠. 나이 병모제로 나왔죠. 네. 30살, 무정 30살, 만 31살 되어 들어오니까 87년도 군대 나가서 2000년도 제대해 왔습니다. 그렇게 됐죠. 야, 이거는 진짜 억울할 억자다. 어떻게 네. 병사 생활을, 그러니까 횟수를 14년이잖아요. 그렇죠. 인민군이 생겨서 그때가 처음이 30년, 맞아요. 30살 복무제가 그때가 처음이고 네. 지금은 아마 그렇게 안 하는 거. 그렇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북한군에 있었기 때문에 북한군 얘기밖에 생각이 안 난다고 하잖아요. 북한군에서는 어느 부대였었죠? 저는 사유훈련소 네, 523여단이라고요. 거기. 저희 네. 큰 형부가 4.25 훈련소 정주 쪽에 있었다. 아, 정주가 원래 군단 지부 있던데 네. 그 김일성이 죽고 난 이후에 군단 개천으로 땅콩 공원학교를 옮겨왔어요. 그때. 지금 현재도 거기 있고요. 경남도면 곡창지대라서 아, 그렇죠. 먹는 거는 그렇게 권한의 행군 때 힘들진 않았겠어요. 관할행군 시기를 하게 되면 아마 거의 좀 힘들었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는 그런 데를 그래도 좀 먹고 살았어요. 그렇죠. 그래도 그런 쪽에 갔다는 거는 엄마들이 마음을 놓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권한의 행군식이 진짜 강원도 가거나 그리고 항해북도 쪽에도 원래 네. 곡창지대라고는 하는데 군인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렇죠. 정말 어려웠거든요. 일단은 군대가 적어야 적은 네. 곳에 가야 먹고 사는 데는 좀 괜찮은데 네.
그러면 군대에서 도적질 같은 것도 좀 해봤어요? 막 했죠. 군대 배치된 그 순간부터 도둑질부터 배웠어요. 군대 배치돼간 날에 밤에 지금 잠자쯤에서 딱 누웠는데 네. 부분장인데 우리 기상시키는 거예요. 아무 영문도 모르고 그냥 뭐 따라갔어. 그 상관 씻고 오라니까 따라갔는데 밖에는 지금 장마철이라 비가 장대비가 막 쏟아지는 그랬어요. 근데 지금 본사 가더니 아무 말 없이 그냥 옷 다 벗어 해서 옷 다 벗었어요. 딱 팬티만 그죠? 팬티만 이미 그 옆에 반지 알잖아요. 딱 입고 근데 마대를 하나에 딱 던져주는데 근데 아무 영문 모르니까 그러더니 뭐라 하냐면 목표 7번 고추밭 하고 고추가 그걸 이제 한마디로 어떻게 채우지? 위원회는 경비가 없어요. 그 장대위원이 누가 나와 경비를 서요. 자기가 시범동작 하는 거지. 고추를 나는 하나하나 딴 줄 알았어. 이렇게 흩어게 이렇게 한 줄 타고 고랑 타고 그러면 그 고추밭은 그냥 전멸 못 쓰잖아. 그 다음에 그냥 초토하지 그냥. 저도 도둑들을 배웠으니까 근데 쟤네들이 도둑을 내가 이렇게 말하죠. 북한 군인들이 도둑질 했던 거짓말. 도둑질 해야지 뭘 내가 뭘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구나. 그러나 그 이후부터는 어떻게 되냐면 그게 80년대인데도 그렇죠. 그리고 90년대 들어서면서 했죠. 우리 그렇죠. 그때 다 허약자야. 허약자니까나 이제는 뭐 어떻게 하냐면 오히려 그때는 때렸어. 왜 때렸냐면 어디가 군체로도 뭐 북한 군에서 기계화 부대 예. 어땠어요? 그리고 도하 기계가 대단해가지고 이제 장갑차 탱크가 이제 육지에 가다가 이제 강이가 받으면은 배스를 다 떠 이렇게 도한다. 49년동 기동을 했고 어디가 됐냐면 남토시 영강군이라는 데 있어요. 어딘가 하면 대동강 허리. 대동강 허리가 폭이 얼마 되냐면 거의 오리 돼. 오리? 네. 오. 엄청 높죠. 그 바다가 서해 바다 흘러 내려가는데 그 폭이 엄청 어마어마하죠. 이제 그거를 다 흘러냈죠. 근데 김일성이 살아있을 때인데 김일성이 이제 뭐 감시에다 모시고 이제 그 당시에 도약 훈련했는데 사람 엄청 죽었어요. 이제 장갑차 훈련하는데 훈련하다가 이제 장갑차가 물에 들어가게 되면 속도를 못 내. 그러니까 이게 평상시에 계속 훈련을 그렇죠.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 어쩌다 그걸 한다니까 갔는데 장갑차가 조금만 나가면 앞으로 끼우뚱하면 물에 들어가. 훈련하는 도중에 한 달을 훈련했는데 한 달 동안 이제 중산들 많죠. 이제 그러면 이제 바시정 같은 게 와요. 그래 그걸 떠서 올라온다. 이제 그럼 사람들 나오지도 못하고 그냥 사람은 죽은 거죠. 그때 많이 죽었어요. 그때 훈련하면서. 그래 그때 이제 훈련 한번 했고 그리고 이제 97년도에 명령서 들고 갔어요. 제거사령관 명령을 발표하는데 이제 97년도 그때 전군이 다 제거사령관 그렇죠. 명령 해가지고 전군이 훈련에 들어갔죠. 그렇죠. 병영시 안으로 아예 장갑차 다 끌고. 그걸 장갑 땅고 뭐그 평양시로 통과했지 맞지. 그래가지고 이제 어디로 저기 해서 평양을 해가지고 저 항해도 이제 갔다가 이제 왔는데 그럴 때는 이제 그 도라가 파괴된다고 이게 구빈도리마다 모래를 막 다시 깔아댔어요. 평양시 도로에. 이렇게 평양 시민들이 와서 그것마다 환영하고 막 뭘 던져주는데 그 장갑 소에 뭘 던지게 가져가잖아요. 보면 무슨 밥덩어리 무슨 빵덩어리 술병이 올라온 거 참 편하게 놔들었어요. 자기가. 그래. 불쌍하다. 그렇죠. 사실은 좀 그렇긴 한데 밥덩어리 던져준다는 거는 대한민국은 강아지도 밥덩어리 안 던져주더라고. 그러면 군대 나가서 기동 훈련은 딱 2번 나갔어요. 13년 동안. 그렇죠. 2번 나가고 그래서 군광사 발전소 알잖아요. 네. 군광사 발전소 갔다 왔죠. 제가. 진짜 사람 많이 죽었다. 그래서 이제 거의 끝날 때 한 3개월 이제 갔는데 부대끼리 그 차이가 많이 나. 이제 그 도로국에 보면 자기는 눈 뜨면 사법국경이랬대. 공사 구분되니까 입대해서부터 전역할 때까지 거기서 일하는 애들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아침마다 지금 사고 소식이 온다면 어느 경에서 뭐 무너져 사람 죽었다 해서 많이 나오는데 감교대를 들어갔는데 교대 갔다 와서 잘라 같은 거 누웠는데 제가 철판 때리는 소리가 났어. 뭐 쫙 하는 소리가 났어. 나가니까 그 맞은편에 그 3.6이라는 여단 애들이 있었는데 그 산탁이 이렇게 천막을 이렇게 역전을 있거든. 보니까 그 천막이 없어졌어. 빗물에 뒤에 산이 토행 무너져서 그 병실을 덮쳤어. 야. 맨날 아침에 그 병실 보이거든. 맞은편에 이렇게. 천막들이 나가보니까 없어졌어. 다? 없어졌어. 시체를 학교 운동장에다 쫙 해놓고 그래서 그렇지만 개죽음이 나갔대. 국가가 보장해주는 것도 없잖아요. 그냥 그렇죠. 집에 그냥 전사증 하나 보내주면 그걸로 끝이야. 그래. 10년 되니까 집에 오고 싶죠. 진짜 거짓말하는 내가 이제 10년 만에 딱 10년 만에 집에 한 번씩 와서 갔다. 가서 딱 보름 있다 왔는데 집에 오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아들이 왔으니까 집에서 이제 뭐 없는 거 있는 거 꺼다 오는지 어쩐지 해서 막 해서 내겠어요. 그래도 보이는 게 있지. 그렇죠. 내가 뭘 봤냐면 그때 아버지가 아파서 그때 누워서 계시다 했는데 이제 아버지가 계속 뭘 적어 이제. 뭘까? 그렇다 아버지가 뭘까 물어도 못 보고 그냥 있었어. 나간 틈을 내서 내가 살짝 뒤져봤어. 뭘 갖다 봤더니 이제 거기 이제 외상을 가져온 적어놨구나. 있지. 그걸 내가 그걸 딱 본 거지 내가. 야 이게 내가 왔다니까. 아버지 엄마 사는데 지금 내 고향이지만 군산모 신은행 그쪽이가 더 그때 느낀 거 있었지. 야 이거 어떻게 내가 여기서 떨어져야 된다. 그럼 저두방문 해야지. 그렇죠. 근데 북한은 조용 마음대로 돼? 안 되잖아. 뭔가 특별한 재간이 있거나 뭔가 특별한 게 있어야 돼. 기술이 있어야 되잖아. 그렇지. 제대민 발표돼서 지금 오긴 왔는데 이제 오면서도 걱정 많았어요. 어떻게 살 것인가. 사생활을 모르잖아. 일단 사회가 사는 건 어떻게 사는 건 내가 눈으로 보이지만 내가 못 해봤으니까 이거 어떻게 살아야 되지? 집에 오니까 그때 내가 휴가 받고 왔을 때만 해도 그래도 뭐 아버지가 있어서 같이 뭐 어디서 가져와서 먹어도 했는데는 오니까 아버지가 사망되고 없고 그때 내가 가나에 1년 뒤에 사망되고 집에 딱 들어오니까나 발 듣는 순간부터 앞이 캄캄했어. 14년을 군복무하고 왔는데 한 10시대 집에 도착했는데 갑자기 집에 오니까 여기처럼 전화해서 온다는 소리도 갑자기 오잖아. 아들이 왔는데 신인데 제대로 왔는데 엄마가 지금 밥을 줘야 되겠는데 뭐 당장 뭐 해줄 게 없었나 봐. 그래 내가 가서 또 이따 가마뚱아 살짝 열어봤더니 그 안에 감자가 몇 개 이렇게 붙어있는 게 가만히 있더라고. 그러니까 지금 아들이 왔는데 뭘 해줘야 되겠는데 뭐 해줄 게가 없어. 그러니까 어디 가서 꺼와서 뭘 갖고 나가더니 뭘 잠깐 갖고 와 이렇게 숨기고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이제 쌀을 우리가 좀 구워야 하더라고. 근데 그것도 맨 쌀만 준게 없으니까 거기다 이제 보리쌀을 조금 섞어서 이렇게 딱 밥을 했는데 반찬도 별로 이렇게 없어요. 14년 만에 더 그렇지. 그래서 아들한테 엄마가 야 이게 고생해서 야 이게 사는 이렇게 좀 불쌍한 감을 하나도 이거 아들이 10년 때 그래도 그 당패 먹겠다 그렇게 해서 당패 먹고 와서 이건 서운한 생각 들고 막 이거 그래도 엄마하고 싸움이 났어. 그다음부터 엄마는 말을 못하고 한숨만 쉬는 거지. 이렇게 하니까 내 동생 자체도 야 형님 군대 갔다 오니 야 이게 부모도 형제도 모르는 아니 우리 그렇게 뭐 바보로 만들어 버렸다니까. 엄마하고 나도 모르게 엄마가 내 동생이 갑자기 며칠 있다가 없어진 거야. 그걸 어디 갔다 오겠지 하고 있더니 그날 밤에 안 왔어요. 이틀째 안 와. 3일째 안 와. 한 열흘 있으니까 뭐이 찾아와 집에. 어디서 왔는가 하니까 빚 받으러 왔다고. 그게 됐지. 근데 우리 엄마 가면서 어떻게 하냐면 아들이 있으니까 그냥 갈 수는 없잖아. 뭐 그걸 해놓고 가야 되잖아. 그치. 그런 독에다가 뭐라지 그 독에다가 거기다 편지를 조금 써놓고 갔어요. 독이 후회받구나. 독이 왜 쌀이 있다. 그리고 뭐 이렇게 해서 엄마가 한 열흘 있다 이제 지금 어디 갔다 올게 하고 편지 쪽쪽 써놓고 갔어요. 어디 간 것도 모르고 나는 그냥. 그걸 독을 열어보니까 쌀을 꼴 쳐놨어요. 입쌀만. 어디가 꺼와서 계산 연 거야 지금 또. 그치. 내가 자기 없으니까 밤에 먹으라고. 이게 엄마의 마음이니까. 그냥 가지고 못하니까 다 먹고 해놓고 간 거야. 이제 엄마가 한 20일 거의 됐어요. 근데 엄마가 잡혔다는 소리 저희 지금 대동생들이 왔다. 밥을 여기만 밭을 써줘. 그래 이거 밥을 써. 그냥 밥을 연락하게 바깥 해갖고 오라. 그쵸. 그래 내가 지금 대한민국은 가만히 앉으면 밥을 다 주는데 북한은 가족이 밥을 날라야 되는 게 더 고통스러워요. 그다음부터 엄마하고 완전 서럽다고 봐야 되겠는지 진짜 이건 뭐 군대 그래서 섞이는 소리 내가 맞다고 그러니까 아무도 몰라. 17살이 군대 나갔으니까 지금 그게 뭐냐면 국가에다가 얘기를 못하고 나는 없어. 너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나에 대한 불만을 엄마한테 토로할 수밖에 없었어. 그래서 이제 엄마가 하도 답답하니까 울더라고. 아주 하이면서 울면서 이제 그동안 그 있었던 일을 쫙 얘기하더라고. 이제 조금이나마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중국 갔다 했는데 또 어떻게 잡혀놓은 아무것도 못 갖고 나오잖아. 그러니까 내 동생은 나에 대해서 동생이지만 내 동생이 내가 10년 차이야. 남동생인데. 근데 내 동생은 군대를 안 나갔지. 왜냐면 집에서 아버지가 줄 때 이제 좀 어떻게 사업해가지고 안 해보네. 내 동생은 나하고 완전 틀어졌어. 내가 어제 가면 형님 사람 아니야 그러더라고. 그렇지. 사람 아니지 그건 진짜. 엄마가 사람이 할 짓이 아니지. 어떻게 고생을 엄마 살았는데 엄마한테 왜 그렇게 하는 거고. 그 위에 또 왔어. 동생이.
동생하고 그때부터 눈이 트기 시작한 거지. 그때부터 이 눈이 길이 떴어. 아니다. 아 이거 생활해봐야 뭐 아무것도 없어 이 놈이 그냥 땅에서는. 출근해서 월급을 받아봤어요? 공장에서 월급 안 주지, 배급 안 주지. 하면서 여러 쪽지 한 놓거든. 언제든지 마음 변하면 오라고 따라오라고. 그래 그 전화번호에다가 어. 그 주소를 우리 이모 있어 이모. 어. 그 전에도 이제 그 경영서 그 궁극이 바로 보인단 말이야. 그러면 중국성이 딱 바라보면 엄청 잘 살아 보이잖아. 별 세상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마음이 변하기 시작하더라고. 이렇게 사는 게 아닌 것 같은데. 저기를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진짜 그 고민을 몇 개월 했어. 맞아. 왜냐면 당번이라서 그래요. 그렇지. 힘들게 그래가지고 이뤄놓은 거 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야 가보자. 반사판. 그래서 이제 떠났지.